네, 2부 주제는요, 자동차 섹터 실적 현황과 투자 전략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나오겠네요.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계들도 대체적으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어요. 뭐 현대차나 기아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고, 전반적인 리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완성차들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분기 영업이익 3.6조 원을 기록을 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때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한 분기 만에 한 번 더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던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적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책 강화책도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 이후 가이던스를 주는 데 있어서도 현재 시점에서의 양호한 실적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아도 영업이익은 2조 8,700억이 나와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주환원책 강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1분기 대비해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흐름이 이어져서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사 모두 이제 상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는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품사들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모비스나 이제 만도, 뭐 현대위아, 뭐 이런 대표적인 대형 부품사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들이 대거 작용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당일날에도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실적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하긴 했지만 사실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출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동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도도 같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실적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완성차의 동무대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품사들은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각종 뭐 비용 이슈들 때문에 여전히 실적이 큰 폭으로는 개선이 못 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랑 부품 업계랑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마치 반도체에서 소부장들이 낙수효과를 받는 것처럼 완성차가 잘 팔리면 부품주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괴리가 좀 생기는 건가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인데 네.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돈을 버는 방법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다. 옛날 같았으면은 차를 판매를 해서 버는 수익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면은 네.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차를 판매하는 수익이긴 하지만 차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넥티드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에이다스라든지 뭐 이런 각종 옵션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수익성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기존의 티어1 업체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수익 창출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비용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완성차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이 2010년도 중반부터 빠르게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전기차 신차들이 잘 팔리면서 수익성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전기차 전용 공장들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전용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R&D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지금 또 수익성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용 반영의 시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떤 수익성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부품주들과 왜 완성차 업계들이 주가 흐름도 좀 차이가 있고요. 실적에 대한 괴리감도 왜 생기는지 이 이유를 자세하게 좀 뜯어봤습니다. 완성차 실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봐서요. 이번에 좀 주주 환원책도 강화가 됐고 그리고 2분기 뭐 실적 전망이 좀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좀 살짝 보수적이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약간 어떻게 보면 회사의 좀 특색이고요. 그러니까 네. 가이던스를 잘 수정을 안 합니다.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뭐 여팡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은 한번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은 상반기 중에는 잘 안 바꿔요. 어느 정도 이제는 중순 정도를 지나고 나서 상황을 보고선 좀 가이던스를 수정을 하는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성급하게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가 안 좋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안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현대기아차의
완성차의 가지고 있는 좀 특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대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이제 현대차랑 기아 모두 좋은 실적들이 나왔는데 이 전반적으로 실적을 좋게 이끌었던 차종들은 어떤 건가요? 지금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RV 차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네. 제네시스나 뭐 이제 그랜저 뭐 이런 고가 차종들 신차들이 잘 팔리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익성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좋은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지난 한 2년에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기 수요가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량을 사고 싶어서 기다리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차를 팔다 보니까 또 수익성이 많이 나는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비용들 이런 코스트들이 최적화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통 마진은 어떻게 보면은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마진율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를 좀 비교하면 전기차 쪽의 수익성이 더 좋나요? 전기차의 수익성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내연기관차는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은 코스트를 수십 년 동안 이미 지불했죠. 저희가 이제는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개발비를 상각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내연기관차에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어떤 그런 차종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차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차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연기관차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졌고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전기차는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기차 수익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산업 구조도 앞으로 좀 전기차 시장이 넓어지고 매스마켓으로 말씀 주신 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조금씩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환율도 다시 조금씩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는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좋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다시 뭐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사실 올해 연초 들어서는 달러가 이제 피크를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다시 재차 지금 1,300원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환율 조건이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달러만 강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화가 지금 약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원화가 이제 다른 이종통화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약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율 조건은 굉장히 이상적인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완성차의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환율까지 연결시켜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부품사들 조금 넘어가서요. 이제 연구원님이 주신 그 현대모비스 지금 그 관련된 리포트도 좀 함께 보고 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좀 일회성 비용 요인이 좀 컸나 봐요. 일회성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들이 뭐를 했냐면은 올해 일회성으로 이제 성과급을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작년에 워낙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수상금이 지불이 됐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1분기 때 일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완성차랑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완성차들은 그거를 1, 2, 3, 4분기 안분을 했거든요. 연간에 걸쳐서 안분을 시켰고 모비스는 그거를 한 번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수익성에 더 많이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리콜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을 하면서 모비스가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뭐 2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현대기아차의 뭐 2조, 3조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많이 쪼그라들었죠. 옛날에는 사실 현대기아차 3인방 비슷한 영업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기아랑 모비스랑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회복돼야지 주가가 이제 쭉쭉 올라갈 텐데 지금 봤었을 때는 당장 이게 막 뭐 다음 분기부터 확 좋아진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조금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완성차랑 현대모비스랑 주가 괴리가 좀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사실 어떤 안 좋은 그런 실적 흐름이 작년부터 해서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그래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그쵸. 이거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달려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올해 1분기까지는 좀 기대 이하였고요. 2분기 이후 시점부터 조금 더 다시 한번 눈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현대모비스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아까 실적 주신 것 중 가운데 이제 H7 만도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도는 보통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나요?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 기업인지 좀 궁금해서요. 만도는 이제는 대표적으로 ADAS 관련된 제품들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스티어링 휠 그리고 브레이크 뭐 이런 전체적으로 차체를 컨트롤하는 제품들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전장 부품사고요. 네. 수익 구조도 보게 되면은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중국 로컬 업체나 아니면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 상대로도 납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리 다각화가 돼 있는 우량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특징적인 점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지 않다. 네. 다른 타 OEM 비중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로컬 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비중이 여전히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네. 그게 이제 또 특징적이고,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T사를 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특이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H7 만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좀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여지들이 있을까요?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었을 때는 상당히 개선의 조짐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수익성의 개선된 조짐이 분명히 관측이 됐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를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이커들도 생산량이 회복되는 구간으로 접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2분기 중으로 예고를 했었던 게 국내 공장에서의 어떤 인력 최적화 그리고 R&D 코스트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코스트를 좀 절감하겠다라는 플랜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수익성 개선되는 속도가 대형 부품사 중에서는 상당히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을 했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룸들이 많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실적 같이 살펴본 4가지 기업들 자세하게 실적들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했고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 가지씩 봤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이 제시해 주시는 토픽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일단 탑픽은 지금 완성차가 워낙 실적이 좋고 그리고 2분기까지도 지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될 거기 때문에 완성차를 중심으로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좋은데 굳이 꼽자면은 이제 현대차를 최선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형 부품사들이 굉장히 애매한 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분기 때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2분기 때 확 좋아지는 것들이 지금 확정적으로 뭐 가시적인 것들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세게 베팅을 하기에는 좋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대안적인 선택지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티어 1 부품사의 대안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대형사 중에서는 이제 현대오토에버 네. 그리고 중소형사 중에서는 서현이와 화신 그리고 타이어 업종을 이제는 대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현대 오토에버 말씀을 주셔가지고 요번에 1분기 실적이 살짝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았나요?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0% 정도 이제 증가를 했고 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형 부품사들은 사실은 매출액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뭐 20% 이렇게 넘게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비 감소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성장이 잘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의 개선 효과가 거의 없었고요. 이제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이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비 4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선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기대치는 오토바이가 조금 더 높았던 것은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40%나 성장을 했다라는 것만 해도 이미 성장성을 입증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못 미친 부분들이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있었냐면은 네. 이 회사가 현대차 그룹하고 SI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IT 서비스 관련해서 단가 협상을 합니다. 근데 그 단가 협상이 1분기 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2분기 때로 좀 미뤄지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 때 어떤 수익 미인식된 부분들 2분기 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장 곡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한 1분기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내연기관 부품에서 뭐 전기차 부품 쪽으로 많이 좀 전환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부품주를 투자할 때 이런 쪽으로 봐야 좀 성장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요즘 웬만한 부품사들이 다 이제 전기차 관련 아이템들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 네.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실적이 정말로 개선이 되는가. 왜냐하면은 전기차 부품주를 투자하긴 하는데 실적이 개선이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쵸. 앞서 말씀드린 티어 1 부품사들 전기차 관련된 아이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기의 조를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중이 큰데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전기차 아이템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트리거가 되긴 하지만 실적도 봐야 되고 밸류에이션도 둘 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서현이아나 화신을 말씀드린 게 두 회사 모두 전기차 관련해서 아이템으로 이제 신규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팩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업에서의 수익성도 개선되면서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 보고 투자하시면은 좀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실적도 개선되고 밸류에이션도 싸면서 정착까지 하면은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펀더멘털과 밸류까지 생각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럼 자동차 섹터로 이제 보셨을 때 앞으로 이제 뭐 반도체도 추월하고 사실 이번 현대차가 코스피 상장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또 실적을 내기도 했으니까요. 전망이나 투자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완성차들의 어떤 전체적인 장사 산업의 흐름은 올해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컸었지만 실제로는 기대 이상의 지금 실적이나 판매 성장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를 견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하반기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때 뭐 금리 인상 효과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대기 수요들이 점차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조금 모멘텀이 쉬는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2분기까지도 분기 최대 실적 다시 한번 갱신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경쟁에 대비해서 워낙 월등히 좋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가는 꾸준히 우상할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사들은 사실 1분기 때 바닥을 찍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약간 좀 애매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현대오토에버나 아니면 중소형주로 서현이아, 화신 그리고 타이어주 이런 대한업종들을 중심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타이어 판가도 인상을 하고 그리고 유가도 빠지면서 지금 수입 원가도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익률이 개선이 됐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와서 유가가 다시 한번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 원가 하락에 따른 수혜가 또 부각되고 있는 점도 주가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완성차랑 부품사에 대해서 정말 한 번에 정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완성차 업계가 원래 현대차 기아만 있었는데 이제 KG 모빌리티가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잖아요. 뭐 토레스 중심으로 되게 잘 팔렸다고 하는데 일단 뭐 상장 당일은 좋았는데 굉장히 또 주가가 잘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네. KG 모빌리티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 접근하긴 좀 그런가요? 뭐 지금으로서는 아직 상장 초기에는 뭐 이제 재상장되고 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수급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중장기 사업 방향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어떻게 좀 구체화를 해 나가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에디슨 모터스 인수 관련해서 의향서도 체결한 게 있고 굉장히 네. 사업적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고선 저희가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지금으로서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뭐 좋다 나쁘다를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좀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전기차 시장 판매가 넓어질 때 그런 완성차나 2차 전지 쪽에 어떤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서 아주 이제는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건 2차 전지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완성차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전기차 전환에 피해주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밸류션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 수익성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성과를 놓고 봤었을 때 디스카운트는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낮다. 여기서는 좀 탈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좀 넓어지는 가운데서도 완성차와 2차 전지까지 같이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이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님이었습니다. 저희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 지금 넓어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이제 IRA 법안이 또 실행이 되면서 보조금 혜택에서 조금 현대차, 기아가 제외가 됐었죠. 그렇지만 어떤 돌파구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들, 그리고 부품사들까지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연구원님의 토픽 종목은 현대차였고요. 일단은 실적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완성차들 위주로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외에도 좀 대안적인 부분들을 찾아본다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서현이와 화신 그리고 타이어 종목들까지 함께 추천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 1, 2부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또 소개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또 새로운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클래스통인데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시각들을 많이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두 번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유료 아니고 무료로 진행되고요. 오후 1시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니까 주말이니까 또 시간 많으시죠? 토마토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문의는 022128-3388, 022128-3388로 또 이름과 연락처 함께 남겨주시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까지 저희 담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상당히 좀 길게 진행이 되죠.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요. 오늘까지도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